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9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8일 도쿄에서 429명, 카나가와 128명, 사이타마 84명, 치바 53명, 오사카 178명, 아이치 177명, 후쿠오카 15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568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47,466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8,17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후쿠오카에서 한 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043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05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2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42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7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5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74명으로 전체의 약 64%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감염 경로로는 429명 중 가정 내 감염이 43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26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1명, 의료기관 등 시설 내 감염이 1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증가한 25명, 입원 환자는 1,50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5,536명, 누적 사망자 수는 333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상황이 심각한 오키나와에는 숙박업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키나와현의 호텔여관 생활위생조합이 현내 호텔의 취소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 독자의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7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일간 현내 48개 시설의 연내 예약에 대해 32,653명의 취소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손실액은 총 3억 3,670만엔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수학여행은 38건으로 5,028명분의 취소로 4,797만엔의 영향이 있었고 숙박 예약의 침체와 취소에 따른 객실 점유율이 10%까지 떨어진 호텔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조합 회원시설의 7월 평균 객실 점유율은 37.6%였으며 전년 동월의 73.5%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지만 5, 6월보다는 회복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재확대로 8월 들어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예약에 대해서도 이미 469명, 447만엔의 취소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조사 이후로도 계속 취소가 이어져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시설에서는 취소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긴급사태 선언이라는 표현은 취소 요금을 취할 수도 없다는 등의 비통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요망사항에서는 소독약과 체온계 등 감염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의견과 장기화하는 경영 악화에 대한 경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동현의사회는 8일 나하시 유흥가 마츠야마 음식점 종업원 등 합계 약 2,000명에게 실시한 집단 PCR 검사에서 86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10명은 8일까지 현 발표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은 앞으로 보고를 정밀 조사한 후 현의 집계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며 8일은 현내에서 84명,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7명의 신규 감염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일 정부의 코로나19 분과회가 감염 상황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분류하기 위해 정리한 지표는 현재 악화된 감염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의 수준을 높인 구조입니다. 다만 지표별로 나타낸 수치는 어디까지나 기준의 위치로 경제적 타격이 큰 긴급사태 선언의 재발령을 싫어하는 총리관저의 의향을 반영하여 정치적 판단의 여지를 크게 남기는 완만한 기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7일 분과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4단계의 수치에 해당하면 즉시 긴급사태 선언을 하는지 어떤지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이다라고 말하며 지표를 채우더라도 긴급사태 선언의 재발령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분과회는 지난달 31일 감염 상황을 4단계로 분류하고 각각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당초는 그것에 맞추어 국가나 지자체가 상황에 대해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지켜보는 지표로 수치를 발표하려 했으나 사회경제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싶어하는 관저가 수치로 판단을 묶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늦게 간신히 발표한 수치 자체도 알맹이는 빠진 듯한 인상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사태 선언 재발령의 검토가 요구되는 4단계의 판단 기준의 하나인 일주일간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 25명 이상은 4월 긴급사태 선포 시에 기준이 되는 5명 이상,
5월 해제 시의 기준인 0.5명 이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발령의 기준이 급격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과에는 지표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의 재개를 밀어붙인 관저의 간부는 수치는 단순한 참고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국 지자체의 대응을 좌우하는 큰 정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종 코로나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본적 대처 방침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처 방침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 대책본부를 열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은 불가피하게 되므로 정부 내에서는 총리가 기자회견을 싫어해서 개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열린 전국지사회는 명절 연휴의 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족, 친구들과 상담을 권유하였으며 제언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県外からお盆休みなどで帰省される場合には体調管理をしっかりと高齢者の方々に直接会うことは控えていただき、電話や手紙、あるいは SNS の活用などで連絡を取り合っていただくことを呼びかけております。感染者や帰省者への誹謗中傷、差別やめてくださいと。知事の権限についてでありますけれども、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の強化。 제언에서는 감염 확대의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서 업종이나 지역을 한정한 휴업 요청에 대해 벌칙 규정 등의 법적 조치나 협력금의 제도화를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PCR 검사의 대폭 확대나 가을 이후 독감 유행에 대비한 예방접종 검사 체제를 확립하자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お盆休みが始まるわけですけれども、消毒とかマスク、大声出さない、十分な換気、感染防止策を徹底していただく、高齢者への感染につながらないよう注意をお願いをしたいと。 한편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정례 회견에서 명절의 기성에서는 고령자 등의 접촉이 늘어나고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재차 당부했습니다. 또한 감염자가 늘고 있는 오키나와현의 의료 체제 등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뒤 긴급사태 선언을 내놓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매출이 떨어진 사업자의 현금을 지급하는 지속화 보조금에 대해 지급금에 부정수급한 사건이 카나가와현 내에서 미수도 포함하여 10여 건 잇따르고 있는 것이 수사관계자의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지속화 보조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매출이 많이 떨어진 사업자가 대상으로 확정신고 서류와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인정되면 개인 사업주에게 최대 100만엔이 지급됩니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7월 카나가와현 내 무직의 18세 소녀들이 개인 사업주를 가장하고 신청하여 100만엔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소녀는 SNS에서 만난 인물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상대에게 보냈고 며칠 후 계좌에 지급금 100만엔이 입금되었으며 그중 80만엔을 송금하도록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소녀의 개인정보로 부정신청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카나가와현 내에서는 이같이 보조금 사기 사건이 잇따르며 6월부터 이달까지 미수도 포함하여 10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젊은 층이 라인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만난 인물에게 사기에 가담하도록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경찰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해 사망한 당 간부의 고향 나가노현을 찾아 포스트아베의 재차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방문한 나가노현의 타카기조는 타케시타파의 참의원 측을 이끌었던 지난해 10월 사망한 요시다 히로미 전 참의원 간사장의 고향입니다. 요시다 씨는 지난번 재작년 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겨루고 힘겨운 싸움을 겪었던 이시바 씨를 지지한 바 있으며 이시바 씨는 8일 요시다 씨를 지원하던 사람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시바 씨는 기자단에게 요시다 씨를 낳은 유권자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좋아지고 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해소되는지에 힘을 다해야만 한다라며 포스트아베의 재차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시바 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휴업 요청에 따른 보상을 같이 하며 지역에 맞는 대책을 꼼꼼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고칠 필요가 있다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코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SDGs,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활동에 열심히 임하는 중고등학생들과의 온라인에서 의견 교환을 실시하였습니다. 今日は率直に熱い議論が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 의견을 교환한 것은 시즈오카현의 하마마츠 카이세이칸 중고등학교 학생들 11명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한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의 위기를 호소하고
지역을 행진하는 글로벌 기후 행진 등 다양한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SDGs의 활동을 같은 세대에 전파하고 싶다라고 각오를 말한 학생들에게 코이즈미 환경상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의 활동에 대해 온라인으로 행진을 진행해보면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명절을 고향과 행락지에서 지내는 사람들로 비행기나 신칸센, 국내선 하행은 예년대로라면 8일이 절정이 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은 혼잡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칸센 하행은 도쿄역에서는 거의 혼잡은 없었습니다. JR 각사에 따르면 오복 연휴 기간의 신칸센 예약은 작년 동기 대비 20%에 머물고 있어 1997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JR 동일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으로 도쿄역 등에서 신칸센의 이용자에게 연휴 기간 한정으로 알코올 타입 물티슈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비행기편의 국내선 하행 또한 비슷한 실정입니다. 하네다 공항은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항공사에 따르면 예약은 작년 동기 대비 약 40%로 떨어졌으며 ANA는 이 한 주간 2만 6천 명 이상이 취소하여 예약 수는 약 49만 3천 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골든위크에 이어 이번 연휴의 예측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마라톤과 경보의 더위 대책에 도움을 위해 경기가 열리는 삿포로시에서 일본 육상경기연맹이 실전과 같은 시기에 맞추어 기온과 습도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쿄올림픽 마라톤과 경보에 대해 지난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제안을 받고 폭염이 우려되는 도쿄에서 삿포로로 회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삿포로에서도 8월에 경기가 열리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더위 대책이 중요시되어 일본 육상연맹은 1년 후에 실전과 같은 시기에 맞추어 기상 데이터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일은 경보 코스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남자 50km 경보의 시작 시간인 오전 5시 반 조금 전부터 삿포로시 중심부에 위치한 삿포로 오오도오리 공원 등의 코스를 따라 일본 육상연맹의 과학위원회 4명이 관측기기를 설치하고 기온과 습도 및 더위지수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8일에 관측한 경기가 열리는 시간대의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하늘은 구름에 덮여있지만 가끔 햇살이 나오자 더위지수 등의 변화가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육상연맹 과학위원회 스기타 마사아키 위원장은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삿포로에서 기상 관측이 가능한 것은 매우 컸다. 오늘은 시원한 상황이었지만 더운 상황에서의 데이터도 수집하여 어떻게 레이스와 연습을 조합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육상연맹은 9일에 마라톤 코스에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